워크아웃 중인 태영건설에 대해 무상감자와 1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이 결정됐습니다. 먼저 TY홀딩스와 윤성민 회장 등 대주주의 주식을 100대 1 비율로 줄이고 소액주주 역시 2대 1 감자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대신 대주주가 지원한 4천억 원을 출자로 전환해 자본금을 총 1조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42%였던 태영건설의 총수일가 지분은 60%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60개에 이르는 태영건설 PF 사업장의 방향도 정해졌습니다. 본 사업이 진행된 40곳은 되도록 그대로 유지하되 브릿지론 단계의 사업장 20곳 대부분은 시공사 교체나 청산이 진행됩니다. 상장 폐지 같은 기업 청산 대신 다른 사업장의 부실 확산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PF 위기설은 주기적으로 거론되는 분위기입니다. 작년 11월에 분양한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단지의 경우 단 한 건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PF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주 78가구 전체가 공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 PF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면은 그런 부실난 사업장은 공매 시장으로 더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격적인 PF 브릿지론을 운영했던 국내 저축은행권의 손실이 4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79개 전체 저축은행의 적자 규모는 최대 2조 2천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10여 개 저축은행에 자본 확충 방안 마련과 부실 PF 사업장 매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채산성이 안 맞는 그런 부동산 내지는 브릿지론 같은 것들은 주인이 바뀌는 게 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갖는 전제하에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것. 강남 한복판에서도 악성 미분양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권 연체율은 지난해 말 6%를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한 대형 복합시설 공사 현장입니다.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태영건설 최대 사업장으로 공정률 78%를 넘어섰지만 추가 공사비 3,700억 원을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태영 측은 대주단은행을 상대로 연이자 7% 수준의 대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4.6%의 금리로 추가 자금을 내주는 상황인데 가장 안정적인 사업장에 7% 넘는 이자를 받으면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최소 8% 이자를 요구하는 사업장 대주단은 금리가 더 낮아지면 대주단에서 빠지겠다는 금융사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초 6%와 9.5%에서 간격을 좁힌 상태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전국 59개 사업장 가운데 또 다른 현장도 태영에 대한 추가 건설비 지원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모두 부동산 경기에 대한 비관적 관점이 원인인데 이를 증명하듯 PF 대출 연체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 6천억 원으로 전체 금융권 PF 연체율은 2.7%로 올랐습니다. 특히 공격적인 부동산 PF 대출을 실행했던 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7%에 육박해 순손실만 5,559억 원, 9년 만에 적자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중견 건설사들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이 잇따르며 다시 4월 위기설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과도한 PF 금리와 수수료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리와 수수료 등이 대출 위험에 상응하여 공정과 상식의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건설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감원은 부실 사업장의 정리를 유도하면서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에 공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미래에셋과 한국투자증권, 지난해 말 기준 각각 자기자본 9조 4천억 원, 8조 2천억 원으로 자기자본 순위에서 국내 증권사 중 나란히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은 이 두 증권사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입니다. S&P 글로벌은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한국 증권사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수익성 부담이 2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 전망도 내놨는데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시장 부양에 나서기 어렵고 이보다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소득도 빨리 증가하지 못하고 이제 대출도 풀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좀 쉽게 살아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안 그래도 PF 위기의 고금리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건설사들은 금융사에서 돈을 구하기 더 어려워지진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사들은 아예 금년 수주 목표 자체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불안 심리 차단에 나섰습니다. 우선 재정을 조기에 집행을 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건설 현장과 또 주택 시장에 존재 있는 규제를 걷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을 위한 공적 보증 확대와 공사비가 크게 오른 만큼 정부 발주 공사 비용을 현실화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